이번 시간에는 일본에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핸드드립 추출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는 핸드드립이 많이 보편화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기물들이 일본에서부터 전해져 온 종류들이 많고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180여 년 이상 더 일찍 커피를 받아들였다고 하지만 2015년에 워싱턴 저널의 기사를 살펴보면 유로모니터의 조사 결과 일본은 207잔, 1년에 1인당, 한국은 241잔을 마시고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일본 사람보다 한국 사람들이 더 많은 커피를 소비하고 있다는 얘기이죠. 하지만 커피 선진국답게 커피를 일찍 받아들인 나라답게 세계 40여 개국에서 연간 36만 톤의 커피를 다양하게 소비하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생두 수입이 베트남이나 브라질, 콜롬비아에 치중된 거에 비교해서 조금 더 앞선 커피 문화를 반증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본 커피협회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일주일간 일본 사람들은 11잔 정도의 커피를 소비한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7잔가량을 가정 내에서 소비하고요. 네, 그 나머지 4잔 정도는 외부에서 소비를 하고 11잔을 다시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4잔 정도를 원두 추출 커피를 소비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한 6, 7잔 정도는 뭐 가공 커피라든지 인스턴트 커피 이런 걸 소비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한국보다는 가정 내 소비가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는 나라가 일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주로 추출하기 위해 쓰는 도구인 핸드드립 기구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굉장히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항상 고민을 하시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일단은 이런 걸 가장 많이 보셨을 거예요. 위에 드리퍼, 그 다음에 서버. 명칭이 좀 어렵죠. 결국에는 걸러지는 페이퍼를 받치는 받침대 역할을 하고요. 이거는 커피가 떨어져서 추출되어 담기는 용기의 역할을 하죠. 네, 이 드리퍼 위에 올라가는 페이퍼들은 다양한 종류들이 있고요. 사이즈에 맞게, 그리고 계량 스푼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드립포트, 주전자, 어떤 식으로 커피를 추출할 건지 조절할 수 있는, 물줄기를 조절할 수 있는 드립포트가 준비되어야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고민을 불러일으키는 게 이 드리퍼인데요. 자, 제가 여기 이제 준비해 놓은 4가지 샘플은 각각 다른 회사에서 나온 드리퍼들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멜리타라는 회사에서 나온 아로마 드리퍼이고요. 이거는 고노 회사에서 나온 드리퍼입니다. 이거는 칼리타 회사에서 나온 거고요. 얘는 이제 시중에서도 많이 볼 수 있죠. 하리오라는 브랜드. 하리오에서 나오는 V60라는 드리퍼입니다. 참고적으로 미국에서는, 유럽권에서는 대부분 이제 하리오 드리퍼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초기에 칼리타나 고노가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일반 로스터리 핸드드립 샵에서는 이 2개를 더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미국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쓰는 것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회사 이름이 다른 것만큼 가장 큰 차이는 이 드리퍼 하부에 위치한 구멍의 크기예요. 그리고 구멍의 개수. 자, 보시면 오른쪽에는 구멍이 3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왼쪽에는 크게 구멍이 하나예요. 그래서 구멍이 3개인 애들은 다 칼리타에서 나온 애들이고요. 고노 회사 역시 구멍이 하나짜리예요. 얘는 이제 3, 4인용짜리라서 얘보다 이제 좀 큰데요. 고노사의 3, 4인용 나온 거를 비교를 해보시면 같은 3, 4인용이어도 구멍이 하리오가 더 큰 걸 볼 수 있으세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물 빠짐이 더 수월하겠죠. 물 빠짐이 수월하다는 것은 추출하는 시간이 줄어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연한 커피를 추출하게 될 수 있겠죠. 구멍이 커서 더 빨리 추출이 가능한데, 더불어서 드리퍼 벽면에 물이 내려갈 수 있는 도움을 주는 이 리드라는 부분을
비교해 보셔도 큰 차이를 볼 수 있으세요. 얘를 웨이브 드리퍼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물결 치는 것처럼 리드 모양이 생겼기 때문에 더 빨리 추출을 할 수 있고요. 얘는 리드가 좀 짧고 개수도 하리오 드리퍼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물 빠짐이 조금 더 천천히 이루어지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으로 멜리타 드리퍼는 많이 사용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진하게 추출이 되기 때문에 좀 호불호가 많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업적으로 매장에서는 좀 안 쓰이긴 하지만 가정에서는 본인이 진한 커피 매니아시라면 한 번쯤 도전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리드도 굉장히 길고요. 구멍은 하나예요. 근데 약간 사선으로 쏠려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얘는 평행하게 3줄, 3개, 그 다음에 얘는 약간 비스듬히 하나, 이런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얘기하기로는 조금 더 향미를 가득 채우고 있다가 천천히 추출이 된다. 그래서 아로마가 더 가득한 드리퍼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드시는 분들이 직접 판단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드리퍼를 준비를 하시고 드립포트의 경우에 가장 이제 큰 비용을 차지하는데요. 드립 세트를 구매하시는 데 있어서 대부분 한 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도 드립포트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으세요. 네, 드립포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드립포트를 보시면 재질상으로 일단 차이가 나죠. 얘는 동 드립포트고요. 여러분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거는 바로 이 주둥이의 모양이에요. 얘는 알라딘 램프처럼 길고 호리호리한 주둥이를 가지고 있고 이 두 드립포트는 끝은 얇고 뾰족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좀 두꺼워지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을 담았을 때 똑똑똑 하시더라도 여기에 물이 한번 걸쳐지고 난 다음에 떨어지기 때문에 조절하시기에 좀 더 수월하세요. 조금만 손목을 움직여도 똑똑똑똑 떨어지겠죠.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얇은 물줄기를 일정하게 부으시는 데는 편하지만 똑똑똑 뭐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때 훨씬 이 안에 있는 물을 컨트롤하기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물줄기의 드립법을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주전자를 선택을 하시고요. 또 한 가지 생각하실 거는 손잡이에요. 약간 손이 좀 크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좀 타이트하다고 느끼시거든요. 근데 이 안이 뜨겁기 때문에 아무래도 손잡이의 여백이 큰 이 주전자를 쓰시는 게 조금 더 손을 움직이시는데 편하시겠죠. 그래서 굳이 이제 이거 이름을 말씀드리면 얘는 뭐 다카이로 주전자, 얘는 칼리타 동주전자, 얘는 유키와 주전자. 또 한 가지는 얘는 이제 뚜껑이 이렇게 부착식이고요. 얘는 뚜껑이 이제 열려 있어요. 이런 거는 뭐 개별적인 회사의 디자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전자를 너무 비싼 걸 사용하실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뜨거운 물이 닿기 때문에 안전성이 이미 검증된 너무 이제 한마디로 이제 모조품은 사용하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드립 기구를 다 장만을 하자면 이제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굳이 한두 개를 살 때 뭐를 사야 되느냐. 아무래도 주전자는 좀 괜찮은 거를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핸드밀 집에서 즐기실 때 바로바로 갈아서 드시기에 좋은 그 다음에 드리퍼 하나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없으셔도 되는 거는 아무래도 서버가 아닐까. 얘의 역할은 추출되는 커피를 받기 때문에 그냥 양 체크를 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 계량컵 같은 게 있다면 그걸 대신해서 사용을 하셔도 되겠죠. 자, 이렇게 기본적인 기구들은 반영구적으로 쓰실 수 있으세요. 뭐 특별히 깨지지 않는 한. 하지만 이 페이퍼는 일회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네, 여러분을 많은 고민에 빠뜨리게 하는 게 페이퍼 필터예요. 색깔도 다르고 디자인도 다르고
조금씩 회사마다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같은 회사의 같은 사이즈라고 할지라도 색깔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종이와 종이가 접힌 부분, 이게 이제 2줄이고 1줄이고 이런 차이도 있어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에서 이제 얘기하기로는 향미를 더 오래 끌고 있다가 커피가 떨어지기 때문에 향과 맛이 배가가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한번 직접 드셔보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 아로마 페이퍼는 미세한 구멍이 여기 도트 무늬처럼 박혀 있어요. 자세히 보아야 알 수 있는데 마치 엠보싱 화장지처럼 여기 구멍이 오돌도돌하게 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뿔형처럼 생긴 드리퍼에는 원뿔형 모양의 페이퍼를 구매하셔야 될 거고요.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 같은 경우에는 사다리꼴 모양의 페이퍼를 구매를 하셔야 되겠죠. 이제 드리퍼의 디자인에 따라 페이퍼의 디자인은 당연히 달라져야 되고, 또 하나 여러분을 고민하게 만들 게 도대체 황색을 쓸까 하얀색을 쓸까 하는 것일 거예요. 황색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종이를 표백하면서 화학적인 물질이 들어갔기 때문에 나는 친환경적인 황색 페이퍼가 좋다라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황색 페이퍼는 물과 닿았을 때 이 종이 특유의 약간 젖은 신문지 같은 냄새가 우러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커피 맛을 아무래도 크게 저해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커피 맛을 조금 더 그대로 즐기고 싶으시다, 그럴 때는 화이트 페이퍼 필터를 쓰시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이실 겁니다. 아니, 나는 커피 맛을 잘 몰라서 황색으로 내리던 흰색으로 내리던 상관없다, 이러시는 분들도 만약에 황색 페이퍼를 이제 이용을 해서 물을 한번 추출하고 뜨거운 물을 한번 부어 보신다면, 제가 한번 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물이 준비가 됐고요. 원두 없이 그냥 페이퍼만 적셔서 향을 한번 맡아 보실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화면상으로 향을 느끼실 수는 없지만 집에서도 벌써 이제 젖은 김지나 신문지 같은 향이 막 올라오거든요. 드시면은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이제 황색 페이퍼가 어쩔 수 없이 집에 있다 이러시는 분들은 방금 제가 한 것처럼 뜨거운 물로 한번 린싱 작업을 해서 황색 페이퍼 특유의 종이 맛을 제거하신 다음에 커피를 추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일본에서 대중화되어 있는 핸드드립 추출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